충남 당진에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 깊은 양조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당진시 신병면에 위치한 한 양조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양조장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초기 건물이 현재까지 남아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양조장인데요. 1933년에 지어져서 벌써 9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술도가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와, 이 90년이란 세월 동안 전통의 명맥을 잇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곳 양조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곳 양조장의 2대 대표, 김용세 옹인데요.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전통 양조 기술을 계승하고 이후 은은한 향의 연잎을 더한 이곳을 대표하는 막걸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연잎주 제조로 2018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79호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곳은 이곳 양조장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와, 그러니까 옛날에 막걸리를 빚는데 사용되었던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63년 당시 누룩 제조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딱 보니까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요? 누룩회사, 곡자 주식회사에 누룩회사에 주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야 누룩을 살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럼 옛날에는 함부로 누룩을 사거나 술을 빚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게 위법이기 때문에 누룩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술을 빚는다든지 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1933년 일대 창업주인 김순식 씨가 24살 젊은 나이에 설립한 이곳 양조장은 조선의 가양주가 일체 금지된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도 조용히 전통주의 맥을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가 막 박혀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 이제 그 항아리가 이렇게 깨지면은 꿈에서 쓰는 장인들이 다녔어요. 항아리를 꿈에서 쓴다고요? 이게 두께가 요 정도, 그 정도 두께인데 구멍을 뚫어갖고서 요거 하는데 요거 반쯤만 뚫어야지 나중에 마창나면 물이 새잖아요. 그렇게 뚫어갖고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아주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금이 막 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꿰매져 있네요. 그렇죠. 와, 신기하다. 여기 옆에 보면 막 숫자도 적혀 있는데 저게 혹시 이 항아리의 연도? 이게 연도가 아니라 탁주를 만드는 용기 번호예요. 그래서 이게 35번째, 36번째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33년 설립된 양조장은 1939년 당시 주류 품평회에서 2등상을 수상할 정도로 맛과 품질을 인정받던 술도가였습니다. 그렇게 근대적 양조장의 기틀을 다졌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이어오고 계신 분이 바로 지금의 2대 대표 김용세 옹인데요. 이곳 양조장의 역사를 함께한 산 증인이 바로 김용세 명인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양조장 곳곳에는요, 예전에 술을 빚던 그 당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긴 세월 동안 한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온 오래된 고택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아, 진짜 오래된 가옥이네요. 여기는 어떤 집인가요? 저희가 뭐 아버지서부터 할아버지서부터 이렇게 살던 집이니까 또 오래된 집이죠. 와, 진짜 오래됐겠네요. 그럼 이 집에서부터 막걸리를 만들기 시작하신 그렇죠. 거예요? 예. 추억도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뭐 저희가 오래 살던 집이니까 또 이 추억이 다 그대로 묻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장난을 떼서부터 해갖고서 저쪽 끝에 양조장까지 돌아다니면서 제 손때가 안 묻은 것이 없죠. 와, 김용세 명인의 어린 시절 모습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양조장 곳곳을 누비고 다녔던 어린 시절 꼬마는 이렇게 자라서 양조장을 이끌어가는 2대 대표가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그 뒤를 그의 아들인 김동교 씨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그럼 3대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아버님 또 선대 때부터 이제 해왔던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똑같은 방식으로 술 담고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있는 원리나 이런 것까지 이제 사실 파악을 하려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런 응용이 가능해지려면은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곳엔 오래된 가옥과 함께 신축 건물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와, 양조 갤러리 어떤 곳이죠? 네, 이곳은요, 술의 종류와 역사는 물론 막걸리가 어떻게 제조되는지 그 과정까지 엿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막걸리 제조 공정은 물론 막걸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서 둘러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곳에 들어오니까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을 쉽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 아래 보니까 막 연꽃도 있고요. 네. 뒤에 저건 벼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희가 만드는 막걸리는 100% 다 당진에서 난 쌀만을 이용한다는 뜻으로 전시가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하얀 연꽃에 연잎이 있어요. 저 연잎을 저희가 막걸리 발효 과정에 넣어서 만들고 있어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걸리에 지금 연잎이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잎을 사용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희 조부님 때부터 그 연잎으로 만든 술 만드는 비법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빚으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거를 상업화 시켜서 제 제품으로 만들어내신 게 지금의 막걸리. 그러면은 그 90년의 역사를 가진 그 연꽃 막걸리를 제가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안으로 한번 들어오시죠. 이곳 양조장은 좋은 술은 좋은 재료와 정성에서 나온다는 고집으로 대를 이어 술을 빚어오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제조되는 막걸리는 연잎이 들어가 은은한 향을 내고 또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 엄청 많아요. 네.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저게 바로 연잎이에요. 오. 네, 저희가 고두밥을 넣을 때 같이 연잎을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끓어오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제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원래는 저 작은 항아리 보이시죠? 작은 항아리에서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양을 한 번씩 늘려가지고 3번에 걸쳐서 원료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양주라고 해요. 그 한 병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 열흘 정도. 전통 막걸리는 누룩 만들기를 시작으로 고두밥지기, 주모 당금, 발효, 거리기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현재 일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방식의 술 제조법과 현대식 양소 기술을 접목해 막걸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1대, 2대, 3대에 걸쳐 빚고 있는 막걸리가 바로 이곳의 전통 막걸리인데요. 저희가 쭉 둘러보고 왔는데 여기서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잎주 막걸리 만들기 체험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근데 이게 바로 고두밥이란 건데 우리 시중에서 만드는 막걸리들은 대부분 우리 밥 먹는 맵쌀을 쓰잖아요. 근데 네. 우리 조상님들은 술 만드는데 찹쌀을 더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통 방식으로 지금 찹쌀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막걸리 빚기의 시작은 고두밥지기인데요. 준비된 찹쌀 고두밥을 식히는 작업부터 이뤄집니다. 고두밥을 넓게 펴서 식힌 다음에는요. 500g으로 계량한 고두밥을 물 500리터가 담긴 병에 넣어주는데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누룩과 효모를 넣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골고루 섞어주면 되는데요. 와, 정말 맛있는 이 막걸리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얘가 이제 물을 다 흡수해서 완전히 쌀만 뻑뻑하게 돼요. 그럼 이게 과연 술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게 이 상태에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면은 얘가 이제 점점점 액상화가 되면서 술이 되는 겁니다. 오, 신기하네요. 앞으로 6일 후에 얘를 걸르셔야 돼요.
얘가 6일 후면 발효가 다 끝나서 네. 그리고 이건 전통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따로 감미료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원주가 완성되면 굉장히 단맛을 느낄 거예요. 그게 바로 쌀에서 나온 네. 단맛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물로 희석시켜서 적당한 배합비로 본인이 물을 타셔가지고 걔를 냉장고에 한 이틀 정도만 숙성시킨 다음에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대표하는 막걸리는 2008년 청와대 건배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최고의 술맛을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연속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기도 글쎄, 했습니다. 어떤 술만 이제 똑같은 술을 항상 만들어도 하루는 좋고 하루는 나쁘고 그런 술이 말고 항상 좋아도 같은 술로다가 좋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한국의 이 전통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더 발전을 시켜서 굉장히 요즘에 한국 문화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막걸리 문화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고 싶고 또 그만큼 또 더 좋은 술들을 앞으로 더 많이 개발하고 해서 전 세계 속에 좀 나갈 수 있고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술 명가로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곳 양조장은 당진을 넘어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의 전통술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가업을 이어온 역사적인 양조장이에요. 켜켜이 쌓인 90년의 시간, 3대째 이어오며 그 역사를 간직해오고 있는 이곳 양조장이 술도가의 명맥을 오랫동안 이어가길 바라봅니다.